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곧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 시장이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셔서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올해 1월 수도권 아파트값 급락 사태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도 지역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 0.86%였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 부동산원 통계 작성 이후에 이렇게 단기 급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천은 마이너스 0.99%네요. 매매 가격 변동률이요. 자, 근데 이 사태가 왜 생겼냐? 2022년 2월에 있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큰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산시장 전체적으로 이 전쟁으로 쑥대밭이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이 전쟁을 치렀던 두 국가의 특성 때문이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원유 생산량 세계 3위 국가고요. EU 회원국 사용 천연가스의 38%를 공급하는 에너지 자원 부국입니다. 그러면서 세계 3대 밀 생산국이기도 해요. 여기에 우크라이나는 밀 수출 6위에 해당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자원 수급 불안이 확대가 됐습니다. 일단 생산 차질은 당연한 것이고 더 크게 우려가 됐던 것은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인한 공급 축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딱 발발하고 나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한 달 만에 무려 12.6% 급등을 해버리고요. WTI 기준으로 국제 유가도 100불을 쉽게 돌파해버립니다. 전쟁 전부터 불안했던 원자재 가격은요, 이 전쟁으로 통제 불능 수준으로 빠지게 됩니다. 솔직히 전쟁 전에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이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계속 나왔어요. 왜냐면은 각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소비와 부동산 투자가 크게 증가했거든요.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집에 투자를 하더라. 그래서 주택이나 가전, 가구, 자동차 등의 수요가 폭증했고 이런 수요 폭등이 원자재 쇼티지를 불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결과는요,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 CPI가 2022년 6월 기준으로 9.1%가 돼요. 미국은 장기적으로 2% 이하의 저물가에 시달렸던 국가가 9.1%의 슈퍼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은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산타 할아버지로 불렀던 파월 의장을 매파적인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바꾸게 되고, 그리고 강력한 긴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10개월 만에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이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보세요. 자, 얼마나 떨어졌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2배 수준만큼 폭락을 해버립니다.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유난히 초기 부동산 급락세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왜? 레고랜드발 유동성 위기까지 겹쳐버렸다는 거죠. 긴축도 강하게 했지만 이 긴축의 강도보다 훨씬 강력한 유동성 부족 상황이 펼쳐지면서 부동산 시장, 전세 매매 시장이 단기에 폭락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매매 가격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전후 하락이 초고가 아파트든 저가 아파트든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건국 이래 가장 큰 단기 폭락이었어요. 이번에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진입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번에도 같은 일이 생길까요? 이번 사태 이후에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국제 유가였습니다. 82불에서 83불대였던 WTI 기준 이번 사태 직후에 바로 5% 급등하면서 86불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중동 정세를 반영해요. 자, 근데 이 국제 유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에 중요하다?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9월달과 10월달 초에 왜 금융시장에 이제 쇼크가 왔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갔던 게 그 주요 원인이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가 이제 원유 생산과 관련이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마스에 이란 지원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요, 최근에 원유를 증산하면서 국제유가 하방 압력을 작용시키는 국가거든요. 만약에 하마스를 이란이 지원을 했으면 이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이고 늘어나는 원유 생산량이 다시 줄어들 가능성, 그것이 국제유가에 반영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이 사우디에 안보를 제공하고 증산을 받아내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번 사태로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그것이 국제유가 가격에 반영이 된 겁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큰 변화를 안 보이는 국제유가 85불, 86불 사이에서 더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왜 이란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만 이스라엘 공격에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애초부터 두 개 국가 모두 다 자원과 크게 관련 없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 지역의 분쟁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금융시장은요, 전쟁 전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추가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다. 자, 뭐 이 사람은 비둘기파니까 그러려니 해요. 근데 메파인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이렇게 발언한 겁니다. 장기 금리가 상승한 채로 유지된다면 금리 인상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강조를 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가장 큰 공포로 자리 잡았었던 추가 긴축에 대한 공포가 무너지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그것이 금융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 국채금리는 빠르게 하락했고 대한민국 국채금리 또 하락 중입니다. 오늘 10년물 국채금리 4.13%에서 유지되고 있네요. 어제 대비 8bp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가 4.34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4.13이더라. 자, 국채금리만 떨어지냐 환율도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8원 하락한 1339원이죠. 연준 지역 총재들의 발언에 시장은 한 발 더 앞서기 시작합니다. 속속 나오는 연준과 ECB의 금리 인하 전망. 블룸버그는요, 내년 중반 이전에 미국과 유로존 모두 다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도이치방크도 내년 2분기부터 4월부터 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달라진 전망입니다. 불과 10월 4일, 6일 기사를 볼게요.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미국 국채금리 급등 16년 만에 최고치. 금리 인상 끝났는데 장기채 위기론 확산, 고금리 충격 시작됐다. 그런데 10월 11일 기사에서 이렇게 뜹니다. 미국 금리 인상 물 건너갔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금리 인하 전망을 빨리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거 사례 때문이죠. 자, 연준은 과거 긴축 과정에서 금리 고점을 유지한 기간이 평균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리 고점에서 무엇인가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미국 내부에서 위기가 발생했든가 다른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대로 위기로 발전하면서 결국 미국도 영향을 받았고 그 위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정책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좀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금리가 낮아지기 위해서는요, 물가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낮아져야 확실하게 물가 안정 목표제 2%까지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연준이든 EU든 한국은행이든 물가를 이제 금리를 낮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 시나리오는요, 기본적으로 침체가 온다는 가정을 깔고 갑니다. 물론 아직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전쟁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확전 여부와 원자재 가격 변화에 달려있는데 이것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시장 금리는 빠르게 낮아지는 추세고 국제유가도 80불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국제유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유가가 1년 전 대비 막 크게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80불대 중반 수준은 굉장히 약한 수준이다. 이것으로 인플레이션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100불 이상 좀 장기적으로 유지될 필요 있다는 거 한번 같이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지식이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저는 대한민국 성인에게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 부동산 지식 모든 것을 담아두었습니다. 이 서적 한 권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